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 비 존슨 지음, 박미영 옮김, 청림 라이프. 챕터 1. 쓰레기 제로의 삶은 어떤 변화를 불러올까? 우리는 밤이면 쓰레기통을 길거리에 내놓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면 시리얼 봉지와 더러운 종이 타월은 마치 마법처럼 사라지고 없다. 하지만 그건 내다 버렸어 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정확히 무엇인가? 내다 버림으로써 쓰레기가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사라진다면 곤란하다. 환경미화원이 쓸어간다 한들 폐기물이 그냥 증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쓰레기는 매립지에 이르러 소중한 환경을 파괴하고 독성 화합물을 공기와 토양에 퍼뜨리고 그 버려진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 쓰였던 자원을 헛되게 만들며 처리하는데 매년 수십억 달러가 들어간다. 그렇기에 쓰레기 제로가 중요하다. 쓰레기 제로란 무엇인가? 이는 가능한 한 쓰레기 발생을 피하려는 여러 실천에 기반을 둔 사상이다. 제조업에서는 요람에서 요람으로, C2C, 제품이나 원료 사용 후 폐기하여 무덤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재탄생으로 되돌리자는 국제적 친환경 인증으로 표현되며 집에서는 소비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그저 광범위한 재활용과 관련된 것이라고 오해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쓰레기 제로는 재활용을 우선시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재활용 과정에서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고려한다. 재활용은 폐기물 처리에서 하나의 대안일 뿐이고 아예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쓰레기 제로 모델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매립 전의 마지막 방법일 뿐이다. 가정 내 쓰레기 줄이기는 다음의 5가지 단계를 따르면 상당히 쉽고 간단하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기. 필요하며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줄이기. 소비하면서 거절하거나 줄일 수 없는 것은 재사용하기.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은 재활용하기. 그리고 나머지는 썩히기. 5가지 R을 차례대로 실행하면 자연스럽게 아주 약간의 쓰레기만 배출된다. 첫 번째와 2번째 단계는 쓰레기 발생을 막으며 3번째 단계는 신중한 소비, 4번째와 5번째 단계는 폐기물 처리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단계, 거절하기.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 앉아 먹고 싶은 건 먹고 모조리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청소차가 가져가게 그냥 길에 내놓기란 아주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 쓰레기는 어디로 갈까? 다큐멘터리 쓰레기 세상 중. 우리 가족이 쓰레기 제로의 길에 나섰을 때 가정에서의 쓰레기 제로 실행은 사실상 집 밖의 행동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곧 깨달았다. 소비 축소는 쓰레기 줄이기의 중요한 측면이지만 소비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버릴 것도 없다. 소비는 온전히 쇼핑을 통해서만 벌어지지 않는다. 집 문고리에 걸린 세탁소 광고지나 마당에 떨어진 조경관리 서비스 팸플릿 봉지를 집어드는 순간부터 소비는 시작된다. 직장에선 여기저기서 명함을 받고 회의가 끝날 무렵엔 한 무더기가 생겨난다. 컨퍼런스에선 참가 기념품 봉투를 집어든다.
이미 집에 평생 쓰고도 남을 펜이 있는데도 와, 펜이다 라고 생각한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와인 한 병을 산다. 우리가 뭐라 말하기도 전에 이미 이중 쇼핑백에 영수증과 함께 포장된다. 그런 다음 차로 돌아와 앞 유리 와이퍼 아래 끼워진 광고지를 빼낸다. 집에 도착해서는 우편함을 확인해보고 광고물이 가득한 것을 발견한다. 쓰레기 제로는 직간접적인 형태의 소비를 다 고려한다. 첫 번째 단계인 거절하기는 간접적 형태, 우리 삶에 파고드는 전단지와 광고지 등을 다룬다. 이 중 상당수를 재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쓰레기 제로는 더 많이 재활용하자는 운동이 아니다. 불필요한 쓰레기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애초에 우리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자는 것이다. 우리가 받아들고 가져갈 때마다 더 많이 만들라는 수요가 창출된다. 달리 말하자면 이런 충동적인 수용이 소모적인 관행을 용납하고 강화시키는 것이다. 식당에서 우리가 마시지도 않을 물을 잔에 따르고 쓰지도 않을 빨대를 꽂아주는 것을 그냥 방치함으로써 우리는 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일회용 빨대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말하는 셈이 된다. 호텔방에서 공짜 샴푸를 가져오면 대체품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석유를 채굴하게 될 것이다. 수동적으로 광고지를 받아들면 어딘가에서 더 많은 광고지를 만들기 위해 나무가 체벌될 것이며 하찮은 것을 처리하고 재활용하느라 우리 시간을 불필요하게 쓰게 될 것이다. 소비지향적인 사회에서 거절할 기회는 널려 있고 여기에 고려해 볼 만한 영역 4가지가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 일회용 비닐봉지, 플라스틱 병, 컵, 뚜껑, 빨대, 식기류. 잠깐 이용하고 버려지는 플라스틱 사용은 독성 산업을 지원하고 우리 토양이나 식품, 몸으로 유독한 화학물질이 스며들도록 방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종종 재활용되지 않거나 재활용할 수 없으며 생분해되지 않는 물품 생산을 보조하는 셈이 된다. 이러한 물품들은 태평양의 거대 쓰레기 섬과 같은 해양 오염과 일상에서 우리 주위에, 길가에, 시내에, 공원과 숲에 보이는 환경 오염의 근원이다. 이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위압적이지만 우리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거절하고 다시는 쓰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다. 결심은 목적 달성에 지극히 효율적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의 계획성과 재사용으로 쉽게 피할 수 있다. 증정품, 호텔방의 세면용품, 파티 참석 선물, 식품 샘플, 컨퍼런스, 시상식, 이벤트, 축제에서의 기념품. 당신이 무슨 말을 할지 짐작한다. 아, 하지만 그건 공짜인데요? 정말 그럴까? 무료 증정품은 주로 플라스틱 제품이고 싸구려로 만들어져 금방 부서진다. 제조품이나 플라스틱 생산품은 무엇이든 상당한 탄소 발자국을 남기며 그와 관련되어 환경 면에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런 증정품을 가져오면 또한 집에 잡동사니가 늘어나고 보관과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 증정품을 거절하려면 강한 의지가 필요하지만 몇 번 시험 삼아 실행에 옮겨보면 곧 개선된 삶을 접하게 될 것이다. 광고 우편물. 수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 없이 광고 우편물을 우편함에서 꺼내 곧장 재활용함에 갖다 넣는다. 하지만 이 간단한 행동이 집약되어 매년 1000억 통의 광고 우편물의 발송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광고 우편물은 산림 파괴에 기여하며 귀중한 에너지 자원을 소모한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근본적으로 이는 우리의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다. 또한 나의 쓰레기 제로 과정에서 가장 짜증나는 부분이었다. 내 집에 쓰레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는 있는데 우편함은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다. 지속 가능성을 무시한 관행. 전통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행사에 개별 포장된 간식을 가져가는 것에서부터 결코 다시 들여다보지 않을 영수증이나 명함을 받는 것, 과대 포장 상품을 구매하며 제조사에게 변화를 촉구하지 않고 그냥 버리는 일 등이 포함된다. 소비자들은 또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원하는 바를 알림으로써 소모적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수증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대안에 대한 필요가 생겨날 것이고 영수증을 인쇄하는 대신 이메일로 발송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룰 5가지 알 중 아마도 거절하기가 사회적으로 제일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특히 그럴 것이다. 아기 없이 무언가를 받았을 때 남들과 엇나가거나 무례하게 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약간의 연습과 짧은 해명으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거절할 수 있다. 그냥 미안하지만 집에 쓰레기통을 두지 않아서요. 미안해요. 저희는 종이 안 쓰기 운동 중이거든요. 미안해요. 저는 생활 관소화를 실천 중이에요. 고맙습니다만 이미 집에 많이 있어요. 라고만 하면 된다. 사람들은 보통 이해하거나 개인적 선택을 존중하여 강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엔 광고 우편물이 날아오기 전에 우리 이름을 발송 목록에서 뺀다거나 하는 식으로 사전 조치를 취해두는 것이 제일 잘 통한다. 거절하기는 우리를 사회적으로 불편한 기분에 빠지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상의 결정을, 우리가 참여하는 간접적 소비를, 그리고 집단으로서 우리가 갖는 힘을 되돌아보고자 하는 의도이다. 개인의 거절 행동이 실제적으로 쓰레기를 없애지는 못하겠지만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다. 거절하기는 집단의 힘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만약 우리 모두가 호텔 무료 비치품을 거절한다면 죄공되는 일이 없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영수증을 거절한다면 인쇄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 거절하기를 시도해보자. 기회는 무궁무진하다. 몇 년 전 나는 쓰레기 제로를 전파한 공로로 그린상 후보자로 지명받아 25,000달러의 상금을 받을지도 모르게 되었다. 행사는 그린 자이언트사가 후원했으며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 나와 동반자 1명의 비행기표를 제공해 주었다. 나는 아들 맥스를 데려가기로 하고 기념품과 혹시나 상을 받는다면 상패를 정중하게 거절할 계획을 갖고 떠났다. 기념품 거절은 쉬웠지만 다음 날 밤 내 이름이 마이크로 울려 퍼졌을 때 흥분과 조명에 정신이 나가 유리상패를 받아들었다. 나는 언론사 사진 촬영을 위해 상패를 손에 들고 포즈를 취했고 늘 트로피를 원해온 맥스는 그날 저녁 내내 자랑스럽게 상패를 옆구리에 끼고 다녔다. 나는 아이에게 우리는 실물 상패가 아니라 상금을 받을 기회 때문에 온 거라고 일깨워 주었다. 아무튼 아이는 트로피를 집에 가져가자고 우겼다. 하지만 몇 달 후 수상의 흥분이 가라앉자 트로피에 대한 아이의 집착도 사라졌다. 내년 시상식에 재사용하라고 그린 자이언트에 되돌려 보낼까? 나는 물었다. 아들은 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했다. 아이는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그날 밤 찍은 사진,
우리가 함께한 추억, 그리고 그 상금으로 이룬 여러 의미 있는 노력이 그 멋진 저녁의 기념이었다. 그리고 이런 기념들은 먼지 떨 필요도 없다. 두 번째 단계, 줄이기. 가진 것이 적다면 걱정할 일도 적은 듯하다. 가진 것이 많다면 그만큼 잃을 것도 많다. 다큐멘터리 달라이 라마에게 하는 10가지 질문 중에서 줄이기는 우리가 처한 환경 위기에 즉각 도움이 된다. 쓰레기 문제의 핵심 이슈를 다루고 인구 증가에 따른 어마어마한 환경적 영향, 연관된 소비, 그리고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한정된 지구 자원을 고려하게 된다. 줄이기는 양보다 질에, 물건보다 경험에 집중하는 간소한 생활 방식을 가져온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과거, 현재, 미래의 필요와 이용에 대해 의문을 갖게 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은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구입한 것이다. 여기에 우리 집에서 줄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3가지 실행 법칙이 있다. 과거의 소비를 평가한다. 집안의 모든 것에 대해 진정한 쓰임새와 필요를 가늠하고 불필요한 것은 처분한다. 꼭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없애는 것을 고려해보자. 예를 들어 우리는 채소 탈수기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집안의 모든 것에 의문을 가져보면 많은 발견을 하게 될 것이다. 줄이기는 더 나은 쇼핑 습관을 낳는다. 과거의 구매에 들인 시간과 공을 평가함으로써 뭐든 새로 집에 들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자원 소모적인 비축을 자제하고 양보다 질을 택하는 방법을 배웠다. 줄이기는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기를 장려한다. 이전 구매 물품을 기증하거나 판매하여 중고시장과 커뮤니티에 보탬이 된다. 이미 소비된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기부하는 사회 분위기를 육성하고 중고 재고품을 늘려 중고품을 구매하기가 쉬워진다. 줄이기는 쓰레기 제로를 가능하게 한다. 간소화는 쓰레기 제로 실행 계획과 정리를 쉽게 해준다. 가진 것이 적다면 걱정하고 깨끗이 하고 보관하고 수리하고 나중에 버릴 것이 줄어든다. 양과 크기 면에서 소비를 억제한다. 새 것이든 중고든 쇼핑 활동을 자제하면 확실히 귀중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새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절약하고 중고품을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준다. 구매하려는 것에 의문을 가져보고 수명을 고려하고 되도록 재사용이 가능하거나 최소한 재활용 가능한 상품을 고른다. 포장 줄이기. 비포장 벌크 상품으로 살 수 있을까? 자동차 사용. 자전거로 다닐 수 있을까? 집 크기. 줄여서 이사할 수 있을까? 개인적 영향. 이게 정말 내게 필요할까? 기술. 이것 없이도 괜찮을까? 종이 사용. 꼭 인쇄해야 할까? 좀 더 적은 양을 사도 될까? 양이나 크기가 적합할까? 소비를 조장하거나 소비로 이어지는 활동을 줄인다. TV나 잡지 등 미디어 노출과 레저를 위한 쇼핑은 굉장한 영감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에 자본을 대는 타깃 마케팅과 레저 쇼핑을 지원하는 영리한 판촉 전략은 우리로 하여금 뒤떨어지고 쿨하지 못하고 어색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으로 인해 그 제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 버린다. 미디어 노출 제한은 우리의 소비만이 아니라 행복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 이미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을 찾자.
거절의 실행은 상당히 단도직입적이다. 그냥 아니라고 말하면 된다. 그에 반해 줄이기는 훨씬 개인적인 행위이다. 가족 생활의 현실, 경제적 상황, 그리고 지역적 요소를 고려하여 편의 레벨을 가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가용 사용의 완전 중단은 대중교통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시골이나 시외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줄이기를 고려하다 보면 차를 한 대로 줄이거나 아예 운행을 줄이게 될 수도 있다. 즉, 현재의 소비 습관을 인식하고 지속 불가능한 소비는 줄일 방법을 찾자는 것이다. 줄이기는 나의 쓰레기 제로 과정에서 가장 깨달음을 준 요소이며 강력한 비밀 병기였다. 자발적 간소화의 많은 이득 중에서 어떤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드러났다. 경기 침체 와중에 스콧이 지속 가능성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직장을 그만두었을 때 우리는 이미 자발적 간소화를 열심히 실행 중이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라도 지출을 더욱 줄여야만 했다. 그 결과 삶을 흥미진진하게 해주고 일에서 벗어나 정신적 휴식을 제공하며 우리 사회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가족 휴가나 여행을 떠날 비용을 댈 수가 없게 되었다. 우리는 쓰레기 제로 생활의 확연한 이점을 만끽하는 것으로 위안을 삼았다. 집을 줄여온 덕분에 이웃 환경이 더 나아졌고 생활을 간소화하자 살림이 편해졌다. 하지만 어느 사이에 우리는 이러한 결합된 이점으로 예상 밖의 보너스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가끔 집을 단기간 월세를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는 라벨을 만들어 붙이거나 쓰레기 제로 홈 운영 가이드를 쓰고 세입자들을 위해 다시 쓰레기통 재활용함을 놓는 등의 준비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집을 새 놓음으로써 프랑스에 있는 내 가족들을 방문하고 아이들이 제2 외국어에 빠져들게 할 비행기 값과 숙박비를 마련할 수 있었다. 집 새놓기로 주말 여행과 심지어 휴가철 따뜻한 휴양지행까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생활 방식으로 얻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득이었다. 세 번째 단계, 재사용하기. 다 써라, 닳도록. 그걸로 때우거나 아니면 없는 대로 살아라. 옛 속담. 많은 이들이 재사용과 재활용 개념을 혼동하지만 보존 측면에서 아주 다르다. 재활용은 재가공을 거쳐 물품을 새로운 형태로 만든다고 정의할 수 있다. 반면에 재사용은 물품의 원래 생산된 형태대로 여러 번 활용하여 이용을 최대화하고 그 유효 수명을 늘림으로써 그렇지 않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낭비되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히피 생활 방식이나 쟁여놓기를 연상하면서 재사용에 대해 나쁜 인상을 갖고 있다. 가끔 나는 보존을 자원 비축과 혼동하고 쓰레기 제로를 부엌 싱크대에 널린 음식 용기와 연관짓곤 했다. 그래야 할 필요는 없다. 재사용은 간단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 거절하기와 줄이기로 불필요한 것을 없앴으니 5가지 아래 순서에 따라 재사용으로 이어간다. 예를 들어 마트 비닐봉지는 에어캡 대용으로 포장해 쓰거나 진흙 묻은 신발 싸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쉽게 거절할 수 있는 물품이므로 쓰레기 제로 과정은 그걸 보관하거나 용도를 찾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필요한 지점까지 줄이게 되면 재사용품의 양을 조절하는 문제와 맞닥뜨리게 된다. 재사용 가방이 진정 몇 개나 필요할까? 줄이기를 통해 나의 사용 정도를 가늠하니 장바구니는 3개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재사용은 쓰레기 제로의 정점이다.
소비와 보존 노력을 동시에 다루면서 일회용품에 대한 궁극적 대안을 제시한다. 낭비적인 소비 없애기, 재사용품 지참. 필요한 재사용품을 가게에 가져감으로써 물품 포장의 필요를 줄이거나 없앨 수 있다. 일회용품을 재사용품으로 교체. 모든 일회용품에 대해 재사용이나 리필 가능한 대체품이 존재한다. 자원 고갈 늦추기, 공동 소비 참여. 우리가 소비하는 상당수의 물품은 몇 시간 혹은 며칠씩 사용하지 않은 채 놓여 있곤 한다. 빌리기와 빌려주기, 거래, 맞교환, 개인 간 새놓기를 통해 최대한 활용하고 심지어 이익을 남길 수도 있다. 자동차, 집, 사무공간, 연장 등이 있지만 이외에도 공유할 것은 많다. 중고품 구매, 중고가게, 차고 세일, 위탁 판매점, 앤티크 시장, 크레이그리스트, 이베이, 아마존은 중고품을 사기에 훌륭한 곳이다. 현명한 구매, 재사용, 리필, 재충전과 수리가 가능하며 다용도의 내구성 좋은 제품을 찾아보자. 예를 들어 가죽 구두는 내구성이 좋으며 플라스틱 합성 제품보다 수선하기 쉽다. 필수품 수명 늘리기, 수선, 철물점이나 제조사를 찾아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용도 바꾸기, 유리잔은 연필꽂이로 쓸 수 있고 주방 타월은 쓰레기 재로 도시락을 싸는 데 쓸 수 있다. 반환하기, 드라이 클리닝 옷에 딸려온 철사 옷걸이는 세탁소에 반납하여 재사용되도록 한다. 구제하기, 택배 상자나 이면지는 재활용하기 전에 더 쓸 수 있다. 낡은 옷은 매립 쓰레기로 내보내기 전에 걸레로 쓴다. 네 번째 단계, 재활용하기. 재활용은 아스피린과 같아서 제법 큰 집단적인 숙취, 곧 과소비를 완화시켜준다. 윌리엄 맥도너, 요람에서 요람으로. 종종 파티에서 내가 쓰레기 제로 살림을 꾸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들도 전부 재활용하고 있다고 흔히 말한다. 물론 당신은 이제 쓰레기 제로 가정이란 전혀 재활용에 대한 것이 아니며 소비를 줄임으로써 가정 밖에서부터 시작하는 쓰레기 관리이며 결과적으로 상당량의 재활용을 없애고 그와 관련된 문제거리를 엄청나게 경감시켜주는 일임을 알고 있을 것이다. 관련 문제거리에는 현재의 전반적인 재활용 시스템이 처리 과정에 에너지를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재활용업자들의 노력을 이끌고 협력시킬 규제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 포함된다. 현재로서 재활용은 우리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신뢰할 만한 해결책이라기엔 너무 변수가 많다. 예를 들어 이상적인 재활용 과정은 이러한 것들을 전제로 한다. 생산자들이 재활용업자와 의견을 나누며 내구성이 좋지만 또한 재활용하기 매우 쉬운 제품을 디자인하고 재활용 가능 여부와 재활용된 소재를 표기한다. 소비자들은 지역 재활용 정책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게 재활용하며 또한 재활용 물품 시장 창출을 위해 재활용품을 구매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집 근처에 재활용 수집함과 재활용하기 힘든 물품 수집 장소를 제공하며 주민 교육을 수거인들과 공유한다. 수거인들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편리하고 금전적으로 솔깃한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훈련을 재활용 업체에서 받아 고객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한다. 재활용 업체는 효율적으로 분류하고 최상의 분류 소재를 제공하며 고객 질문에 답하고 지역 재활용 업자와 계약을 맺는다. 재활용 업자들은 생산자와 의견을 나누며
자신들의 상품을 널리 구매 가능하게 만들며 다운사이클보다는 업사이클과 리사이클 시장을 장려한다. 구매 때마다 상품의 전체 사용 수명과 재활용 가능성을 가늠해야 할 것이다. 플라스틱은 생산하고 소비하고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독성이 배출될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재활용되는 종류도 그 과정에서 급이 떨어져 재활용 불가능한 상품으로 만들어지고 결국 매립지행이 되고 만다.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문제는 새로운 친환경 경제의 부상으로 인해 생산자들이 알 수 없는 혼합 소재로 상품을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품은 의식 있는 소비자들과 재활용 업계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재활용 흐름을 더럽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활용의 목적이 우리 쓰레기 순환고리를 책임감을 갖고 끝내는 것이라면 그 과정은 목적을 수행할 수 있게 간편화되어야 할 것이다. 쓰레기 제로가 실현된 세계에서라면 재활용은 지구 전체적으로 표준화되거나 혹은 더 나아가 제품이 애초에 재사용과 수리를 염두에 두고 디자인되어 재활용이 필수가 되지 않거나 최소한 크게 경감될 것이다. 우리는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 좋은 소식은 소비자들이 5가지 R을 순서대로 적용함으로써 재활용과 관련된 문제거리들을 크게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거절하고, 필요한 것은 줄이고, 소비한 것은 재사용하고 나면 재활용해야 할 것은 얼마 남지 않을 터이다. 또한 재활용을 둘러싸고 어림짐작하기도 간소해질 테고 재활용하기 어려운 물품 수집함까지 가야 할 일도 줄어들 것이다.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재활용은 매립보다는 나은 선택 아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고 천연 자원을 보존하며 매립을 피할 수 있다. 비록 처분의 한 형태이기는 하나 무엇이 가장 잘 재활용되는지에 관한 지식을 기반으로 더 나은 구매를 위한 가이드를 제시해준다. 그러므로 새 것을 살 때 우리는 재사용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최종 재활용 소재 비중이 높으며 우리 지역사회의 재활용 프로그램에 적용 가능하며 다운사이클될 상품보다는 계속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우리 집에서 재활용 제로를 거의 달성했다고 여기 쓸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쓰레기 제로 생활 방식을 도입하기 전 우리가 구매한 것들과 현재의 제조업 현실을 감안하면 그건 아직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도해봤지만 너무 제약이 많고 시간이 너무 소모되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실험 덕분에 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유리잔을 깨뜨렸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최상일지 궁리했다. 매립일까 재활용일까?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답변은 일치되지 않았고 매립 쪽으로 의견이 쏠렸지만 나는 확실히 알고 싶었다. 2군데의 재활용 센터를 방문하고 21명의 사람들에게 연락하고 유리 재활용 업자에게 깨진 유리 조각들을 보내고서야 내 유리잔이 재활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크리스털 잔이라면 대부분의 유리와 다른 온도에서 녹기 때문에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깨진 유리를 그냥 쓰레기통에 넣으라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시스템이 복잡한지 깨닫고 재활용이 성공하려면 답을 찾는 과정이 수월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라는 뜻이다. 그때까지는 필요하다면 재활용을 하되 다른 R들을 먼저 시행하자. 가정 재활용 리스트. 동네에서 재활용 수집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숙지하자. 예를 들어 백열 전구, 거울, 크리스털, 파이렉스, 도자기와 사진 용지는 우리 동네에선 재활용 수거가 되지 않는다.
지역 소재 재생시설을 찾아가거나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지식 습득을 고려해보자. 재활용 화살표를 무작정 믿지 말자. 어떤 제품은 그 마크가 붙어 있어도 재활용이 안 되며 어떤 것은 마크가 없어도 재활용 가능하다. 부엌과 집 사무실에 편리한 재활용품 수집함을 마련하자. 욕실이나 침실에는 필요하지 않다. 재활용하기 어려운 물품, 코르크, 다 낡은 신발과 옷과 위험한 물질, 건전지, 페인트, 모터 오일을 모으는 장소를 알아본다. 재활용품 수집 장소별로 따로 수집함을 마련하자. 5번째 단계, 썩히기. 깨달음을, 주님의 존재를 알리는 징조를, 큰 그림 속에서 나의 자리를 볼 수 있게 하는 투명하면서도 마법과도 같은 경험을 기다리며 평생을 보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첫 번째 퇴비 더미에서 얻은 것이다. 베트 미들러,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서 인용. 썩히기는 퇴비화 과정을 일컬으며 간단히 말해 유기체의 재활용이다. 퇴비화는 자연의 재활용 방식이며 유기체 폐기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되어 그 영양분을 흙으로 돌려놓게 된다. 우리는 집에서 퇴비화하기에 적절한 환경 조건을 만들어내어 부엌과 마당에서 나온 쓰레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므로 매립지로 갈 쓰레기를 줄이고 그곳에서 자연적 분해 과정이 억제되어 공기와 토양 오염에 일조할 일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가정 쓰레기의 3분의 1이 유기체임을 고려하면 퇴비화는 쓰레기 줄이기에 지극히 합당한 방법이다. 나는 퇴비화가 만족스럽다. 퇴비화는 도입할 만하다. 채소 조각을 지렁이통에 넣고 지렁이들이 열심히 유기체를 비옥한 토양을 만드는 물질로 바꾸는 과정을 지켜보고 지렁이들이 내놓은 결과물을 이용한다. 우리 퇴비함에서 나온 결과물은 확실하다. 원예가들이 검은 금이라고 부르는 기름진 흙. 반면에 플라스틱 재활용의 결과물은 그렇지 못하다. 빈 콘택트 렌즈 세척액병을 재활용으로 분류해 보내면 그게 나중에 데크 바닥재가 될까? 벤치? 칫솔? 아니면 매립? 결국엔 확실히 매립지 행일 것이다. 나는 퇴비함을 징그럽고 냄새나며 지저분하고 복잡하며 과학적인 것이라 여겼었다. 그런 선입견은 맞지 않았다. 재활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나는 이 주제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다. 오히려 거리가 멀다. 내가 들어보기도 전에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는 퇴비화를 도입해왔다. 하지만 우리 가족들은 쓰레기 제로 관점에서 기꺼이 퇴비화를 받아들였고 그것은 진정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 썩히기는 쓰레기 제로 생활 방식의 주요 요소이며 거절하거나 줄이거나 재사용, 재활용 불가능한 물품들을 처리해준다. 우리는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는데 이것이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금속이나 유리 대체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퇴비화 가능한 나무 소재를 골랐다. 우리는 퇴비화 방법 3가지를 시험해 보았다. 처음에는 개방된 호기성 퇴비 더미였다. 그런 다음 지렁이 퇴비함을 더했다. 나중에 원래의 개방형 퇴비 더미는 치우고 도시형 퇴비함을 도입했다. 하지만 퇴비화의 성공은 여러 가지 요소에 달려 있다. 그리고 다양한 선택안과 마주했을 때 퇴비 방법을 선택하려면 망설여질 수도 있다. 선택을 돕기 위해 다음 페이지에 퇴비 시스템 비교표를 실었다. 당신의 필요에 맞는 시스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퇴비화 방식을 택하는 것은 기능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에 따른 선택이기도 하다.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비용.
어떤 시스템은 딱히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으니 공짜로 할 수 있다. 또 몇몇 시스템은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반면 다른 어떤 시스템은 기본 시설의 결과물을 양생하기 위한 두 번째 시설에까지 투자를 해야 한다. 장소. 마당이 있다면 정원 쓰레기도 넣을 수 있는 퇴비화 시스템을 원할 것이다. 아파트에 산다면 주로 거주 환경에 의해 선택안이 줄어들 것이다. 미적인 면. 어떤 시스템은 그야말로 보기 흉하다. 사용 가능한 공간에 따라 실내 장식과 어울리고 자그마하거나 아예 눈에 띄지 않는 시스템을 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시트형과 참호형은 지상 구조물 퇴비함을 허용하지 않는 지역에 적합할 것이다. 식품 소비.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상 대부분의 퇴비 시스템은 과일과 채소 찌꺼기, 찻잎과 커피 원두 간것, 달걀판, 달걀 껍질을 넣을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시스템은 고기, 유제품, 뼈도 처리할 수 있어 채식주의자가 아닌 가정에게는 유용한 보너스가 될 것이다. 결과물. 자신이 사는 지역과 재배하는 식물에 따라 퇴비나 액체 영양제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거기에 맞춰 시스템을 택하자. 만약 필요한 분량 이상으로 결과물이 나온다면 원예 모임이나 친구에게 기증할 수도, 크레이그리스트에 무료로 드림글을 올릴 수도 있다. 해충과 유해동물. 해충과 유해동물 방제는 당연히 당신의 식단과 무엇을 퇴비화하는지에 달려있다. 퇴비 기계는 일반적으로 퇴비화 속도를 빠르게 할 뿐만 아니라 퇴비 재료에 벌레가 끓지 않게 막아준다. 애완동물. 애완동물이 있다면 애완동물 분변 퇴비함을 구입하거나 직접 만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결과물을 식용작물에 사용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허용 범위. 당신의 퇴비 시스템은 가족 규모와 버리는 정도를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종이 타월, 휴지, 티백, 커피 필터, 면 솜과 퇴비화 가능이라고 표시된 바이오 플라스틱은 퇴비로 만들 수 있다. 참고로 새 물건을 구입할 때 퇴비화 가능한 걸 살까, 재활용 가능한 걸 살까? 플라스틱, 합성 수지, 바이오 플라스틱을 피하려면 내구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중시하여 금속, 유리, 종이, 천연 섬유 소재를 먼저 택하자. 그 외에는 퇴비화와 재생 가능하며 나무와 같은 지속 가능한 자원을 이용한 제품을 고르자. 내게 썩히기는 개시나 마찬가지였다.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눈을 뜨고 자연계가 돌아가는 단순한 이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내 집 데크에서 허브를 키울 수 있으며 그 줄기를 지렁이들에게 먹이고 지렁이들이 싼 것으로 더 많은 허브를 키우고 그 퇴비 우린 물로 집안 화초들을 쑥쑥 키우고 그 화초들이 포름알데히드나 벤젠 같은 오염물질을 흡수함으로써 집안 공기가 나아졌다. 화초 다듬은 조각들과 내가 쓸어낸 먼지 뭉치가 또한 퇴비화되고 환경에 보탬이 된다. 썩히기는 우리 생산 모델이 애초에 본받았어야 했던 닫힌 고리 순환 구조의 쓰레기 처리 과정을 보여준다.